초당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영상교육 진행을 맡은 중앙도서관 사서 정민규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로나19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여러분들을 위해 도서관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최대한 짧게 만들고자 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설문지 작성 후 퀴즈를 푸시면 각각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서관 이용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입구에 배치된 소독기로 손을 깨끗이 소독하고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마찬가지로 로비에 설치된 측정기로 본인의 체온을 측정하고 열이 있는 분들은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 도서관 이용 시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이용하여 주시고 열람실에서는 반드시 지정 좌석 스티커가 부착된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도서관 소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도서관 시설은 현재는 1층 열람실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 중에 있으나 추후 상황에 따라 운영 방침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서관은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 로비에는 안면인식 온도 체크기와 출입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로비 양쪽에 검색용 PC 4대, 무인 프린터기가 설치되어 있고 로비를 지나 왼편에는 교수학습개발센터, 오른편에는 이용자 휴게실과 약 150석의 좌석이 설치된 자유열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 바깥에는 전자사물함이 설치되어 있으니 이용하실 분들은 스스로 등록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2층에는 멀티미디어실과 자유열람실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실은 이용자들이 휴식과 학습이 모두 가능한 공간이며 정보검색용 PC 60대, 복사기, 만화, DVD, VHS 시청용 TV와 다수가 공동으로 시청 가능한 빔 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실 안쪽 공간에는 스마트 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도 스마트 스테이션에서 녹음한 영상입니다. 스마트 스테이션은 이용자들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영상 촬영 등의 작업을 하는 일종의 매체 제작용 부스입니다. 현재에는 설치가 완료되어 이용자 신청을 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멀티미디어실 복사기는 저희가 따로 비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 저희가 용지를 구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분들이 복사 용지를 따로 가져와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실 맞은편 자유열람실은 약 400개의 좌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 좌석들과 그룹 스터디 전용 공간이 있습니다. 그룹 스터디 룸의 경우 방문 또는 전화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열람실은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정 좌석에만 착석 가능하니 이용자들은 반드시 옆 사람과 거리를 두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400개의 좌석 중에서 200개의 좌석은 앉지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3층에는 본격적으로 서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출입문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참고도서 및 지정도서와 신간도서, 우수학술도서 서가가 있으며 800번대의 문학자료들이 모여있는 열람실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저희 사서들이 있는 중앙 데스크가 있으며 출입문 왼편에는 총장님 추천도서와 CDU 백선서가 그리고 비문학 자료들이 모여있는 개가 열람실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가끔 도서 검색은 어디서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도서 검색은 중앙 데스크 앞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주시고 그래도 찾기 힘들다면 중앙에 있는 저희 사서들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장이치 찾기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도서를 검색하고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용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서에게 물어보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혼자 찾기에는 책이 많아서 힘들고 그런 분들을 위해 여기서는 간단하게 자료 검색부터 오프라인에서 탐색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온라인 검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할 일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창에 찾고 싶은 도서를 검색하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뭐 무슨 이런 당연한 걸 설명하냐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정확한 검색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라는 주제로 검색을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검색된 도서들이 나열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검색해도 원하는 책은 찾을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책이 많다면 한번 걸러준다면 더 좋겠죠? 저희는 한번 필터링을 해서 결과값을 제한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과 내 검색이라는 표시가 보일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저자명을 재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원하는 도서가 정확히 검색이 됩니다. 굳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찾을 필요가 없죠. 이제 위에 엔드 표시 보이시죠? 지금 이게 서명에 코로나가 들어가 있고 이제 저자명이 포함된 자료가 검색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엔드 검색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검색 결과 제한이 있습니다. 화면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룹들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항목을 찾아서 클릭하시면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대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로 원하는 책들을 쉽게 찾아갈 수 있으니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책을 찾는데 훨씬 수월하겠죠? 자, 이제 검색된 도서의 오른쪽을 보시면은 여기 간략 보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도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대출이 가능한 상태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등록번호는 이제 책이 들어온 순서대로 부여받는 일종의 주민번호 역할을 하는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기호는 책이 어느 서가에 몇 번째 칸에 있는지 알려주는 책의 주소 역할을 하는 번호입니다. 이제 등록번호는 대출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하며 이제 청구기호는 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 이제 검색어 입력, 결과 내 검색 또는 검색 결과 제한을 통한 필터링, 도서 옆 간략 보기를 눌러 도서 대출 상태 여부와 소장 위치 파악. 여기까지 하면 이제 검색이 끝난 겁니다. 간단하죠? 간략 보기에서 대출이 가능이라고 나오면 이제 빌리는 일만 남았네요. 검색된 책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앞서 말했듯이 청구기호는 도서의 주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주소를 알면 찾는 거야 어렵지 않죠.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도서 분류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서 분류법은 이제 간단히 말해서 도서를 종류별로 분류해서 보다 쉽게 정리하고 찾기 쉽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분류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고 있기만 해도 원하는 자료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도서 분류란 무엇이냐? 지구상의 모든 자료를 0에서 9까지의 10가지 주류로 분류한 것입니다. 1876년 미국의 멜빌 듀이에 의해 처음 만들어져서 이제 듀이 십진 분류법 또는 듀이 데시멀 클래시피케이션, 즉 DDC라고 불립니다. 한국에서는 이 듀이 십진 분류법을 자체적으로 개량한 KDC가 있지만 대학 도서관에서는 주로 DDC가 쓰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인이 만들었지만 DDC는 미국에서 그렇게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국은 DDC를 21가지 알파벳으로 좀 더 세분화한 미국 의회도서관 분류법 LCC 같은 다른 분류법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DDC가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DDC는 쓰이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애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요. 분류된 DDC의 10가지 주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딱 이름만 봐도 어떤 주제가 모인 것인지 알 것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죠.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00번은 말 그대로 뒤에서 나오는 1부터 9까지 분야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문제집이나 백과사전, 잡지, 논문, 컴퓨터 자료 등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100번은 철학, 심리, 윤리 등이 모여 있으며 200번은 불교, 유교, 기독교 등의 각종 정교 서적들이 모여 있는 분야입니다. 자, 아마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300번은 사회과학 분야로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이고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들이 모여 있는 분야입니다. 대표적으로 정치, 사회, 행정, 법 이런 서적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경찰이나 법, 교육, 행정, 경제 등의 관련 자료들이 모여 있습니다. 400번은 각국의 언어, 문법, 회화 이런 서적들이 모여 있는 분야입니다. 500번은 순수과학 자료들로 이제 자연과학 또는 이제 기초과학이라고도 하고요. 이 분야는 600번대 보이시면 여기 기술과학이라고 있죠. 이제 기술과학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학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전에 순수한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들을 모아놓은 분야입니다. 수학, 물리학, 천문학, 동물학, 식물학 등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00번대 기술과학의 경우 응용과학이라고도 하고 순수과학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이제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학문들을 모아놓은 분야입니다. 의학, 화학, 공학 자료들이 있으니 간호학과 학생이나 항공 관련 학과 학생들은 이곳에 전공 서적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700번은 건축과 음악, 미술, 운동 등의 예술 관련 서적들이 모여 있고요. 800번은 시, 소설, 수필 등의 이제 문학 서적, 900번은 각국의 역사, 위인전, 여행기, 지리 등이 모여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까지는 딱히 어려운 점이 없었죠? 자, 여기서는 잠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만약 항공법과 관련된 책을 찾고 싶다면 몇 번대 서가를 가야 할까요? 300번 사회과학 아니면 600번 기술과학? 정답은 300번대 사회과학 서가입니다. 제목에 항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600번대 기술과학 분야로 헷갈릴 수 있지만 결국 항공과 관련된 법이 주제이기 때문에 사회과학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알아도 내가 원하는 도서가 어디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숙지하셨다면 더 이상 책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DDC를 한국식으로 개량한 한국 십진 분류표 KDC입니다. DDC는 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 실정에 맞게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어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작한 것이 바로 KDC고요.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왜 번거롭게 KDC, DDC 나눠 쓸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분류표란 역사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서양인이 만든 DDC는 서양 위주의 역사를 따를 수밖에 없고 동양에서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서양 중심의 DDC는 동양에서 그대로 쓰이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필요한 것이 저희만의 분류표였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입니다. KDC는 대학 도서관들 사이에서는 주로 쓰이지는 않지만 한글로 된 책이 많은 공공도서관 같은 곳에서는 주로 쓰이니까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서가들의 위치를 간략하게나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3층 개가엘럼실 평면도입니다. 출입문 기준으로 오른쪽에 신간도서 등이 서가가 분포해 있고 비문학 도서 서가들과 독서 마일리지 서가가 있습니다. 신간도서는 도서관에 들어온 최신 책을 기준으로 모아진 서가입니다. 그렇기에 출판 연도에 상관없이 가장 최근에 들어온 책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료를 검색하시고 간략 보기를 눌러보시면 소장 위치가 신간도서라고 써져 있다면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우수학술 도서는 대한민국 학술원과 교육부가 지정한 기초 학문 분야 우수학술 도서들이 모여 있는 서가입니다. 문학자료실은 말 그대로 800번대의 문학서적들이 모여 있는 서가입니다. 지정도서와 참고도서는 수업 주 교재 및 참고 교재, 교수님 제공 강의 특별 자료들을 모아놓은 서가입니다.
지정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등 라벨에 RS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서들은 지정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가열람실은 800권대를 제외한 0에서 9까지의 비문학 도서들이 모여있는 서가입니다. 그리고 독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서가들이 있습니다. 독서 마일리지는 이제 초당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종의 장학 서비스인데요. 적립 방법은 이제 해당 도서를 읽고 학생 포털에 들어가 100자 이내의 짧은 감상문을 작성한 뒤 지도 교수님의 승인이 완료되면 적립이 됩니다. 마일리지 적립은 이제 50권의 5마일리지, 100권의 10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며 적립 가능한 도서들은 이제 총장님 추천 도서와 CDU 백선 도서가 있습니다. 참고로 도서관 홈페이지 우측 하단 부분에 도서 목록이 나와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스파인 라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스파인 라벨이란 도서의 책등에 붙어 있는 라벨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책등 라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이것은 청구기호와 등록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구기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의 주소의 역할을 하고, 이제 등록번호는 자료가 도서관에 들어온 순서대로 부여되는 일종의 주민번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출 신청서에 기입해야 되는 번호는 등록번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파인 라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출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대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자료를 찾았다면 이제 저희들한테 오셔서 중앙데스크에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출 신청서 양식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학과, 학번, 성명을 기재하고 도서의 바코드 번호, 즉 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록번호는 이제 스파인 라벨이나 표지 전면에 부착된 라벨에 적혀 있고요. 신청서 작성 시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 건수와 대출 연도를 기재하고 사서에게 주시면 이제 대출이 완료가 됩니다. 참고로 대출 신청서 작성 후 모바일 학생증을 보여주셔야 저희가 신원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반드시 저희에게 학생증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학생증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신분을 증명할 만한 다른 수단이 있다면 대체하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대출이 완료가 됩니다. 참고로 외부 이용자의 경우 도서관 3층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셔야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도서별 대출 기한입니다. 일반 도서의 경우에는 총 5권을 10일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연장에 관한 문의가 가끔 있는데요. 저희는 대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이 질문에 관해서는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미디어실 자료는 5권을 5일간 대출 가능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총 5권을 하루 동안만 대출이 가능하니까 이제 빌리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도서는 5권을 5일간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각 자료별 대출 기한이고, 이 자료들이 연체될 시 그에 따라 연체 일수만큼 대출이 제한되고, 자료 반납 전까지 재학증명서 등의 각종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반납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여기서는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문화 서비스, 그 중에서 이제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언택트 서비스라고도 많이들 말하죠. 말 그대로 이제 이용자가 사서와 서로 접촉하지 않고서도 도서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있는 이 동영상 또한 언택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이제 타 분야에서도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직접적으로 이용자분들과 대면해야 했던 저희 도서관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고민도 해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도서관 언택트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택배 대출 서비스 북페어링입니다. 북페어링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한창 심해졌을 때 만들어진 서비스인데요. 이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타 지역 학생들이나
지역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이며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자를 받아 관심 분야를 체크하면 그 분야에 맞는 의미의 도서를 택배 형식으로 대출 및 반납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에 신청자들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하며 관심 분야의 책을 쉽게 빌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택배 비용은 도서관에서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신청자를 받아 현재는 종료되었지만 추후 다시 진행될 수 있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독서 토론 클럽 SNS 버전입니다. 독서 토론 클럽 같은 경우는 도서관의 대표적인 문화 서비스인데요. 그룹 단위로 신청하여 지도 교수님 하에 주기적인 독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들은 도서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적인 모임이 부담스러운 만큼 SNS 버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그동안의 활동을 토대로 시상식을 통한 푸짐한 상품들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랫폼 서로심지 채널이 있습니다. 서로심지 채널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다운받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사서가 직접 읽어주는 책을 소개해주는 방송인데요. 이 채널은 책에 관심 있는 독서 초보나 아니면 사서가 추천해주는 도서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오디오 서비스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것들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서관에서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나 SNS 등에서도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책을 분실 또는 파손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해당 도서를 구매해서 도서관에 주시거나 아니면 도서가 못 구한다, 절판됐다 이런 이유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셔야 합니다. 원하는 도서가 없을 경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희망 도서 신청을 해주시면 도서관에서 주기적으로 구매 등록하고 있습니다. 도서 신청을 하는 방법은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주셔서 상단에 나의 도서관을 클릭, 희망 도서 신청을 눌러 주시거나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빠른 메뉴라고 있습니다. 빠른 메뉴에 희망 도서 신청을 클릭하고 간략조회 또는 직접 입력 중 선택하여 간단한 작성을 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만 도서 신청 후 바로 도서 구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기간 동안 신청서를 수합해서 한꺼번에 구매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서 예약 같은 경우에는 도서가 대출 중일 경우 해당 도서가 반납되면 그 다음 순위로 바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고 해당 도서를 검색, 오른쪽 간략 보기를 클릭하시고 도서 예약을 눌러주시면 최대 2권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대출 연장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서관에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대출 기간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신다면 반납 후에 재대출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다만 그럴 경우에는 예약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재대출이 허용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도서관은 코로나19로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 제한이 있지만 1층 열람실을 제외하고 2층 열람실은 착석 인원을 제한하여 개방하고 있고 3층에서 대출 및 반납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요. 대출 및 반납, 열람실 모두 6시에 마감하지만 시험 기간에는 열람실 이용 시간을 연장하고 있으니 그럴 경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육이 끝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 교육은 도서관에서도 처음 도전하는 것만큼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시청해주신 분들께서 설문지에 작성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문지를 작성하신 분들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경품도 드리니까 이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온 내용 말고도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